자, 오늘 해볼 거는 등비수열의 극한 중에서 R의 n제곱을 포함한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을 포함한 다양한 식들의 극한값이 어떻게 수렴할지 발산할지 그거를 알아보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R의 거듭제곱인데 그때 지난번 수업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거듭제곱하는 요 숫자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 그 숫자가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그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네 번째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렇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는 1보다 큰 숫자를 거듭 제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이런 거 있지. 자, 요거를 계속 거듭 제곱해보면은 얘는 언젠가 숫자가 계속 커질 거여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곱해지는 숫자가 1이라고 하고 그거를 수열이라고 생각해서 전개시켜 보면은 1, 1, 1 모든 항이 전부 다 1로 나올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R의 n제곱이 1의 n제곱과 똑같아서 얘는 1로 수렴하겠다라고 했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내가 거듭 제곱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두 개를 예시를 들어줬어. 어떤 거냐면은 2분의 1의 n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얘네 둘 다 어떻게 수렴한다고 했냐면은 분모는 상수로 고정이 되고 분모만 거듭제곱 되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은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봤자 0이 될 거냐?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곱해지는 예시가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인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숫자가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그 값이 점점 x축, 즉 y는 0을 기준으로 값이 전부 다 이 축에서부터 멀어지는 패턴으로 보였었어.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데 얘가 축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라고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은 부호가 왔다 갔다 번갈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변형된 식의 모양들을 한번 어떻게 수렴할지 발산할지 공부해 봅시다. 네, 다음 장으로 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41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R의 n제곱이 수렴할까 말까 요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처럼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그 다음에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수열이 수렴을 할까 말까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R이라는 게 0보다 어떨 때? 네, 클 때. 요렇게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은 내가 곱해야 되는 숫자가 어떠한 범위를 갖는지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요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곱하는 R이라는 숫자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왜 나누는지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R의 n제곱이 어디로 수렴할지 정도는, 요 하나가 어디로 수렴할지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보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2분의 1을 거듭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0에 수렴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가의 답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1, 1이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거냐면은 R의 n제곱은 당연히 1의 거듭제곱이니까 1로 수렴할 거고, 자,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크면은 자, R이 1보다 크면은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어디로 어떻게 될 거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답은 이 전체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적으라는 건데 이거는 밑에 있는 해설을 해보면서 나중에 바꿀게 빨간색으로. 자, 밑에 있는 해설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해설부터 봅시다. 해설부터 보면은 R이 0부터 1 사이에 있으면은 R의 n제곱이라는 요 하나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1 더하기 0분의 0이 되면서 내 0으로 수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의 답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면은 R이 1일 때 R의 거듭제곱에 수렴하는 값은 당연히 1로 수렴할 거니까
이 전체는 1 더하기 1분의 1이어서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요 1이라는 거는 R의 n제곱 말하는 거고, 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네, 2분의 1로 수렴하겠어. 이게 나가야 되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3번을 보면은 R이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2라는 숫자를 거듭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니까 우리가 요 모양을 다시 따로 떼놓고 보면은 R이 1보다 클 때는 분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해봤자 t가 안 나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서 이거는 나누기 뭐 해줄 거냐? 얘 나누기 분모에서 가장 큰 거, 얘 나누기 분모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나눠주겠어요. 자, 이제 나눠준다고 하면은 얘는 나누기 그게 우리 여기서는 r제곱, 여기서 r제곱이니까 나누기 r제곱분의 r제곱이어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나누기 r제곱이니까 네, r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r분의 1이라는 거는 1보다 작게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지금 양수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r분의 1이라는 게 0과 1 사이 있는 숫자에서 0과 1 사이 있는 숫자를 거듭제곱하는데 그거를 계속 거듭제곱할 거니까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전체는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1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의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네, 이 정답은 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1과 0 사이일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서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R의 범위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을 자세히 적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네, 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R이라는 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1 더하기 R의 n제곱의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얘는 1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실수.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하겠어요.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이 중에 하나만 답으로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직접 범위를 나누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네, 직접 범위를 나누어서 답을 구하는 거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다음 42번. 42번도 마찬가지로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고 내가 구해야 될 수열은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빼기 R의 n제곱.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조사하래요. 그럼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냐면은 요 범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또는 값을 정해서 구했으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어떤 거냐면은 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요. 그 두 번째 범위는 얘가 1일 때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위는 얘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1 빼기 R의 n제곱은 요 하나가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여서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어서 1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이라고 하면은 자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그냥 1하고 똑같아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 제곱분의 1 빼기 R의 제곱은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0에서 0으로 수렴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얘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내가 구하는 요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서 내가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은 당연히 분모 중에서 가장 큰 숫자의 거듭제곱 가장 큰 숫자의 거듭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r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r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여서 요 각각 하나는 r분의 1의 거듭제곱인데 그 숫자가 r이 1보다 크면은 그거의 역수는 1보다 작아질 거고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도 0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얘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여서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어서 이 전체는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누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총 세 가지인 거야. 뭐에 따라 바뀐다? 내가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이용해서 나눈 범위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 답은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자, 43번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다음 보기 중 극한값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것만 골라라고 했는데 앞에서 풀었던 41번, 42번하고 비교해보면은 41번과 42번은 얘가 0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나눠야 되는 요 아래 범위가 음수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1일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이거 두 개는 합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합쳤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각각 한번 계산한 결과를 적어볼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2하고 더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r의 n제곱이라는 아주 큰 숫자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 전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될 거고 나누기 r의 n제곱 나누기 r의 n제곱 할 거니까 그럼 이 답은 1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r이 1일 때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이요 해서 3분의 2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전체의 극한식은 0 더하기 2분의 0 더하기 r 제곱이 되면서 2분의 r 제곱이다. 이렇게 수렴하겠다. 문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을 써보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 없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우리 이거 발산한다고 배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한번 세세히 계산해 볼게. 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인데 어쨌든 지금 잘 보면은 얘도 발산한 형태여서 내가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은 r의 n제곱 여기도 나누기 뭐 해줄 거냐면 r의 n제곱 이렇게 해주겠어. 자, 이렇게 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r분의 n제곱의 2, 그 다음에 1 더하기 지수법칙을 해주면은 r의 n제곱 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음수라고 하면은 잘 생각해야 될 게 분명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위에 있는 r 제곱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2하고는 얘가 r이 어떤 숫자인지 몰라도 일단은 상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상수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여기 또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분모는 음수지고 숫자가 양수, 음수 번갈아 나오겠지만 어쨌든 숫자 전체는 커진다. 그 다음에 이 분모도 어떻게 되냐면 숫자 전체는 커진다 돼가지고 이 하나의 분수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분수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마지막에 6번은 극한값이 없는 게 아니라 1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가지고 한번 값을 구해볼게요. 네, 다음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맞는 걸 고르면은 자 기억, r이 1보다 크면은 극한값은 1이다. 네, 1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 그 다음 r이 1, 정확히 1일 때는 극한값은 3분의 2다. 네,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죠. 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 값은 0이다. r의 n제곱은 0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의 제곱은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2분의 r의 제곱으로 수렴한다고 구해놨으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자 r이 마이너스 1이면 극한값은 0이다. 네 그렇지 않죠. 이거 못 구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끝나는 숫자가 뭔지도 모르고 혹시나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홀수일지 짝수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말. 그 다음에 미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극한값은 없다. 즉 진동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도 틀렸죠. 아까 빨간색으로 계산한 걸 보면은 내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냐면은 1로 수렴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미음도 틀린 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기억과 니을 이렇게 두 개 되겠어요. 혹시라도 마지막에 6번 내용이 극한값이 왜 없는 게 아니라 1로 수렴하는
한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은 요 내용을 다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개념 체크 여기에 마무리를 해보면은 자, 아래 n제곱이 포함된 다양한 식들은 다양한 식의 극한값은 다음에 네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서 조사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듭 제곱하는 r이라는 숫자가 1보다 클 때, 즉 바꿔 말하면은 얘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럴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즉 절대값이니까. 네,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극한식을 구할 때는 아까 문제 풀었던 r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r의 n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게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든 2, 3이든 마지막에는 내가 나누기 r의 n제곱 나누기 r의 n제곱 해줄 거니까 어차피 계산할 때 주의하게 볼 거는 r의 n제곱분의 r의 제곱이고 그 다음 r의 n제곱분의 2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0으로 수렴해요. 그게 어디가 되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됐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계산할 때 이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1일 때 r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1의 거듭제곱이니까 1로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될 때는 이런 것들을 0으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얘는 그래서 진동발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r의 거듭제곱. 이거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될까를 총 4가지 또는 6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봤어요. 자, 요 내용들은 뒤에 어려운 문제들로 가서 엮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헷갈리지 않고 잘 공부해 두길 바랄게요.